안녕하세요, 장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여행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만만하게 가실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자유여행을 계획을 하실 때 당연히 예산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아무래도 교통 부분, 우리가 가이드가 없고 기사가 없기 때문에 교통 부분이 좀 원활하게 해소가 되는 지역들을 보통 자유여행을 많이 가시죠. 그 다음에 치안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안이 굉장히 훌륭한 나라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게 되지만 막상 해외에 나가다 보면 저녁 시간대 다닐 때도 그렇고 특히나 도난, 절도 이런 사건들이 좀 그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치안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까운 나라죠. 일본이 아무래도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본 중에서도 이 후쿠오카, 그 다음에 오사카 요 지역들을 아무래도 자유여행을 많이들 가시는데요.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서는 부산에서는 배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경비도 좀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아무래도 비행시간도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고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2박 3일 그건 좀 길면 3박 4일 정도 주말을 이용해서 짧게 다녀오시기에도 부담이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쿠오카도 그렇고 오사카도 그렇고 먹거리가 좀 우리에게 좀 많이 친숙하죠. 음식 자체가 크게 안 맞거나 하는 일이 좀 드물다고 보실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교통수단은 버스도 잘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지하철과 전철이 좀 잘 깔려 있는 나라다 보니까 후쿠오카 시에서 오시는 것도 좋지만은 근교 후쿠오카 같은 경우면은 이제 유후인이나 벳부 이런 온천에 관련된 도시들에 가서 온천욕을 즐기신다든지 그 다음에 오사카 같은 경우는 이제 근교에 있는 교토라고 해서 일본의 천년 수도죠. 이런 유적지가 있는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유명한 놀이동산까지 섭렵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오사카에서는 먹고 놀고 교토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구경하면서 놀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의 후쿠오카나 오사카 같은 경우는 한국어 패치가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시가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에서도 기본적으로 한국어 메뉴판을 제공한다든지 한국어 패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어를 잘 못하신다 하더라도 여행을 하시는데 큰 부담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천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홍콩이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반환이 아예 완전히 돼버렸고 중국화가 돼버려서 분위기가 좀 예전과는 좀 다르겠지만 홍콩도 규모가 많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1박 3일에서 2박 4일 정도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거리도 많이 먹고 구경도 좀 하고 쇼핑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홍콩 같은 경우도 주요 교통수단은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빅버스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의 관광지에도 있는 순환 관광버스 이런 것들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중요 포인트들을 구경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배를 타고 마카오까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마카오에 넘어가셔가지고 간단하게 구경을 하고 오신다든지 카지노도 한판 해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지역을 한꺼번에 갔다 오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유여행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다낭이라는 지역과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트랑이라는 지역과 이 두 지역이 지금 직항이 많이 들어가면서 자유여행이 많이 붐비는 지역인데요. 다낭과 나트랑을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길쭉한 해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낭이 조금 더 도시화된 느낌이라고 치면 나트랑은 확실히 좀 휴양지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들에서 주요 교통수단은 아무래도 후진국이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잘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택시 또는 그랩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실 때처럼 어플로 바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오히려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교통비가 좀 나오긴 하지만 이 동남아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교통비는 그래도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철을 타고 일일이 찾아다니시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낭 같은 경우는 인접해 있는 관광지로는 호이안이라는 지역이 있죠. 풍덩이라든지 간단하게 간식거리 드시고 구경하시기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근교 투어로 많이 가는 곳이고요. 나트랑 같은 경우는 프랑스 식민지 때 프랑스인들이 휴양 도시로 만들었던 달랏이라는 산간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랏이라는 곳에 근교 투어를 다녀오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이네라고 해서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지프차를 타고 사막을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랑에서는 휴양을 즐기고 근교에서는 관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시면 그리고 이런 투어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유여행 준비하는 영상에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데이 투어라고 해서 하루짜리 일정들을 추가해서 구경하시면 우리가 직접 교통을 이용하시지 않더라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베트남은
호텔까지 배달의 민족 같은 앱으로도 음식을 배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 나가셔가지고 드시면 또 좋지만 귀찮은 분들은 방에서 배달로 시켜서 드실 수 있을 정도로 한국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말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하신다 하더라도 처음 가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감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간단한 휴양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필리핀에 보면 많은 휴양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라카이입니다.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섬에 입도하는 데까지가 조금 귀찮긴 한데요. 섬 자체의 길이가 7k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일단 섬 안에 들어가서는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양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까띠클란의 공항을 또 짓고 있기 때문에 까띠클란의 공항이 완공된다고 한다면 보라카이 같은 경우도 처음 자유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도 전혀 부담감 없이 즐기실 수 있는 휴양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섬이 작고 시가지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해양 스포츠라든지 그 다음에 식사, 뭐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세계 3대 비치라고 해서 화이트 비치, 정말 하얗고 가는 모래로 되어 있는 이 비치가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한번 갔다 오셨던 분들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자유여행을 갈 정도로 정말 자유여행이 더 보편화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에 괌과 사이판이 있습니다.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도 섬이 좀 작고 공항에서 시가지가 좀 가깝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이동하신다든지 렌트를 이용해서 섬을 한 바퀴 도시면서 구경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큰 준비 없이 자유여행을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휴양지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는 장점 또한 있고요. 다만 미국령이다 보니까 물가가 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에 말씀드렸던 타 지역들보다는 조금 세게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동남아스럽지 않은 깔끔한 휴양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자유여행지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대만의 타이페이가 있는데요. 타이페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지하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페이 안쪽에 있는 주요한 시가지들을 이동하시면서 구경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근교 투어로는 야류해양공원, 그 다음에 뭐 지우펀, 스펀 이런 식으로 해서 택시를 타시거나 데이 투어로 하루짜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투어들이 있습니다. 다만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홍콩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중국 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사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에서 호불호가 강하게 나눠지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이외에도 물론 자유여행을 가시게 되면 비행기를 직항으로 한 번에 타고 갈 수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자유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말 그대로 처음 우리가 자유여행으로 좀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여행을 한번 다녀오신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으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편하게 또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녀오셨던 자유여행 지역들 추천드릴 만한 곳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봉구였습니다.